안녕하세요. 청소년 심리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12주차 사이버 강의 가족의 이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열심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개념과 의의, 두 번째 현대 가족의 성격입니다. 세 번째 가족의 형태와 기능, 끝으로 네 번째 가족 체계 관점으로서의 가족의 이해입니다. 가족의 개념과 의의입니다. 가족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사회 제도입니다. 자,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대 사회든 근대 사회든 현대 사회든 그 가족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개인과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의미 있는 집단이 이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집단이며 가족이란 개인이 성장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누군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이란 둥지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운명적으로 맞닿은 가족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이제 시작점인가 동시에 또 기초적인 이제 사회와 집단이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족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된 거죠. 동시에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가족에 대한 개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개념과 이제 의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통적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학대가족, 대가족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 울타리 안에 세대를 초월한 전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대는 기본이고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이제 생활했던 것이 이제 전통적인 가족 구조입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부부의 어떤 성적인 관계, 또 자녀 양육과 사회와 노인의 부양과 보호, 그다음에 가족의 휴식과 오락 등 이런 가족의 본질적인 기능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전통적인 가족입니다. 이제 모독은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이제 정의를 하면서 가족이란 공동의 거주, 경제협력 그리고 생식의 특성을 갖는 사회적 집단으로서 성관계가 허용되는 성인 남녀와 그들에게 출생하였과 입양된 자녀로 구성된다고 모독은 정의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가족은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녕에 직접적이며 강한 영향력을 미쳤고 동시에 성인에 버금할 정도로 성장한 청소년이 가정의 존속과 번영에 미치는 영향력도 컸다. 이 얘기는 뭐냐? 가정에서 청소년이 이제 보호도 받고 교육도 받았지만은 또 동시에 또 가정 내에서 성인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노동력도 제공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청소년이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혈연, 결혼, 입양으로 관계를 맺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단위입니다.
함께 살고 경제적인 단위를 형성하고 자녀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경제적인 단위를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아빠 돈, 엄마 돈, 뭐 여러분의 이제 뭐 용돈,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다 구분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가족은 이제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네 돈, 내 돈이 없고 같이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이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제적 단위를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가족 정의와 범위에서 한계점은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지 못하고 오직 혈연이라든지 입양된 자녀로만 구성된 그런 집단을 만을 이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뭐 동성애 가족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 가족으로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핵가족, 핵가족이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죠. 그 다음에 학대 가족, 이제 여러 세대가 동거하는 그런 가족인데 이제 전통적인 가족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이러한 학대 가족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간간히 TV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엄청나게 이제 학대 가족이 이제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노인 가족, 핵가족의 발달은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혼 가족, 또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또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소년 소녀 가정도 우리가 이제 청소년 가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가족도 이제 있습니다. 독신 가구,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대적 가족의 정의야 범위입니다.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전통 가족을 우리 학대 가족이라면은 근대 가족을 핵가족 또는 수종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이 있죠. 특히 이제 2차 산업, 2차 상공업과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었던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게 여기서 뭐 가족이라 하면 되겠죠. 가족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되었던 자녀와 그 수는 자연스럽게 의미가 약화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정의에서는 자녀 수가 노동력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줬었죠. 그렇지만은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 수는 그 의미가 약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부모와 부부와 노부모 및 자녀 등이 가정적 역할을 감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의미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로서의 어떤 역할, 또 노부모로서의 역할, 자녀 역할이 이제 전통적인 학대 가족에서는 그 역할이 정해졌고 그 역할 수행에 따라서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움직여졌는데 그게 이제 약화됐다는 겁니다. 자, 구조적이라는 것은 이제 세대적인 거잖아요.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아빠, 엄마, 나 이런 게 다 구조적인 의미인데 이제 구조적인 의미가 약화됐고 또 기능적인 의미가 약화됐다는 것은 전통 가정에서는 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역할, 할머니는 할머니로서 역할, 아빠는 아빠로서 역할, 엄마는 엄마로서 역할, 뭐 또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이 이제
있었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적 가족의 정의를 보면은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기본적인 사회 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 관계를 떠나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며 같은 정서에 기거하고 치사하는 동거 집단이며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지닌 문화 집단이다. 뭐 근대적인 가족 정의도 뭐 전통적인 의미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일단 가족 수가 크게 이제 축소가 됐다는 게 그게 핵심적인 거, 또 세대 간에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서 그 구조적인 또 기능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청소년의 안녕을 책임지기 어려워졌을 때 이게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의 뭐 건강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예전에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건강 문제, 복지 모든 부분을 양육에 관련해서 가족이 책임졌었는데 핵가족화 되면서는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된다는 거죠.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이제 도움이 된다. 가족이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제 청소년의 문제, 청소년의 학습이라든지 복지, 건강, 뭐 진로, 취업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된다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책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면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된다는 게 이제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현대적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은 한 이불을 덮고 한 식탁에서 한 지붕 아래 한 울타리를 형성하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시간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가족이 등장을 하는 게 현대적, 즉 지금의 가족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제 남녀라는 남녀가 반드시 이제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있어서는 남녀가 결혼하여 출산을 하는 그런 어떤 생식적인 기능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유기체의 남녀라는 유기체의 생식 구조와 기능을 뛰어넘는 가족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공동의 가족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했고 뭐 독신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도 많이 있고요. 자,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인 공인을 받는 게 이제 에, 가족의 형태가 사회적인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인정을 받고 그래야만 이제 가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 공인을 뛰어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유리가 혼전에 이제 자녀를 출산했죠. 그래서 아이 이제 아빠하고 생활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이런 또 등장을 했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공인은 아직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을 뛰어넘는 게 현대적 지금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족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제 명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도 좀 개인적인 생각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가족이 종용되었다는 거죠. 가족으로 생각하면 가족이다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진정으로 가족이 주는 아름다움과
자유함을 위해 가족의 사회적 가치는 보호돼야 되며 이를 위한 책임은 사회 구성원에 있다는 자각에서 보다 강화된 가족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는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가족의 가치가 많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치체계 안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국가가 또 사회가 공인을 해서 새로운 어떤 등장하는 가족 형태도 우리가 보호하고 가족으로 이제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시된 전통적, 근대적, 현대적 가족의 개념은 공존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현대적이라고 해서 지금이라 해서 전통적인 근대적인 가족의 정의와 범위가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전통적인 또 근대적인 가족의 형태가 또 지금의 현대적인 가족 형태, 이 세 가지 가족 형태가 그런 개념들이 공존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가족의 성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점이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현대 가족, 지금의 가족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족관, 우리 학습을 했죠. 앞서서 전통적인 가족관과의 단절의식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거는 합니다. 더불어서 아버지의 권위가 저가 되고 여건이 신장되면서 부부 관계가 대등화됐다. 이것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죠.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여건이 신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는 이제 떨어진 건 사실이죠. 가족의 보호 기능, 부양 기능도 감퇴되었다. 가족이 물론 보호 기능과 부양 기능은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책임으로 많이 이양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보호가 어려우니까 이제 방과 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호 기능들이 또 부양 기능들이 이제 사회적인 책임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이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서의 보호 기능과 부양 기능이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부가족, 즉 핵가족의 일반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족이 이제 핵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규모가 축소됐다는 얘기고요. 아버지 이제 권위가 저하되고 가부장적인 게 해체되고 여건이 신장됐다는 것은 기혼 여성의 이제 사회 활동 참여가 증가되었다는 것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혼율도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춤한 부분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70년대, 80년대 비하면은 훨씬 더 90년대 이후 훨씬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의 증가도 현대 가족의 성격으로 포함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여기 있는 제시된 가족의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가족이 있고요. 미혼모 가족도 있습니다. 맞벌이 가족. 이제 위탁 가족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형태가 이제 위탁 가족인 거. 입양하고는 좀 다른 거죠. 위탁 가족이 있고요.
자, 혼합가족. 인척이나 혹은 인척이 아닌 사람들이 동거하면서 전통적인 가정 역할을 수행하는 혼합가족은 드물지만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도 있고요. 가족 형태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형태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측면의 가족 기능인데요. 여기서 이제 표현이 전통적 측면이라 해서 뭐 현재는 이런 가족 기능이 가족에서 없나?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표현을 이제 전통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의 기능 보겠습니다. 뭐 애정과 성, 생식과 양육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이제 고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뭐 크게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기초 기능입니다. 기초 기능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그래서 일하고 또 소비하는 거 그런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 가족이기 때문에 생산 기능과 소비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차적인 기능으로 이제 교육 이루어지죠.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1차적인 사회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 사회화 기능뿐만 아니라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공부하는 거, 부모로부터 이제 구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거, 교육입니다. 뭐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태도, 지식, 기술 다 이런 것들은 교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모델링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다 교육입니다. 보호, 보호 기능이 있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런 게 보호 기능이 있고 휴식이 있습니다. 휴식과 오락과 종교적인 기능까지 그렇지만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 이제 기본적인 기능, 고유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 기능이 나왔습니다. 생산과 소비 기능이 있고, 부차적인 기능으로서 교육, 보호, 휴식, 오락, 종교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전통적인 측면에서 가족 기능이지만, 지금도 이러한 기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전통적인 측면의 가족 기능에서 이제 산업화 이전의 기능이었다면 산업화 이후의 가족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후로부터 구조적으로 가족이 그들의 생활을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가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분담하는 분업적 기능 집단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생산 기능은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같이 이제 하나의 이제 가족에 의해서 가족 공동체에 의해서 생산도 되고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생산 기능이 기업으로 이제 이관이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의료나 보건 기능은 이제 병원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의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부양이 복지시설로 이렇게 기능이 이제 옮겨가고 또 문화나 오락 기능도 문화시설이나 이제 오락시설로 이제 옮겨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던 가족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기능들이 생산 기능은 기업으로, 의료나 보건 기능은 병원으로,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나 부양 기능은 이제 복지시설로 옮겨가고, 문화와 오락 기능은 문화시설이나 오락시설로 옮겨갔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화 이전에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산업화 이전에 그 가족 기능과 또 산업화 이후에는 그런 가족이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관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여러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 체계 관점으로서 가족의 의의입니다. 체계로서의 가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체계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체계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 체계 했을 때
그 가족 체계가 하나의 큰 가족 공동체를 하나의 체계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다양한 하위 체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 부하고 모하고 만난 것을 우리가 이제 부부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들과 딸 자녀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와 아들 관계죠. 그 부자의 체계가 있을 수가 있겠고, 부와 또 모자 체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모녀 체계가 있을 수가 있고, 부녀 체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체계를 형성하며 상호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상호작용 패턴, 즉 적응과 균형을 추구하는 단위입니다. 여기서 적응과 균형이 뭐냐면은 이 가족들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맨날 서로 스트레스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갈등도 있지만은 항상 그 갈등을 해소하고 적응과 균형, 안정을 찾으러 오고 그걸 추구하는 단위라는 거. 가족은 더 큰 사회체계의 요구와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더 큰 사회체계라는 것은 가족 체계 위에 또 우리 뭐 학교 체계 또 다양한 체계들이 있습니다. 친구 체계, 그런 체계들 그 요구와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충족이 이루어지고 또 충족을 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핵심은 가족 체계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체계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적응과 균형, 즉 갈등 상태에서 벗어나 적응과 균형을 추구하면서 적응과 균형을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의 행복이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체계, 자녀 체계, 부자 체계, 모자 체계, 그다음에 모녀 체계, 부녀 체계, 다양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체계론적 관점에서 이제 가족의 기본 원칙 말은 어려운데요. 이제 부모의 사고와 행동이 이 자녀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이제 미친다는 거죠. 이게 순환적인 인과성인데요. 부모의 사고와 행동이 자녀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또 자녀의 사고와 행동도 부모의 사고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성원의 변화는 다른 성원과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면 가족은 다시 그 성원에게 영향을 주면서 순환적으로 이제 사교작용을 하게 된다는 게 세계론적 관점에서의 가족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부모가 있으면은 이제 비행 자녀가 나타날 수 있고 역기능적인 가족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부모를 부정적인 부모가 더 부정적으로 되는 이런 순환적인 이제 를 가지고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부모가 아닌 지지적인 부모가 있다면 비행을 하지 않고 건전하고 성숙한 자녀로 이제 거듭나고 기능적인 이제 순기능적인 거죠.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가족이 상승되고 가족 구성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또 지지적인 부모는 더욱더 지지를 하여서 건전한 자녀, 기능적인 가족, 자긍심 이런 순환적인 인과성을 가지고 가족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 여기서 핵심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부모든 자녀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행동, 정서 이런 것들은 다 상호작용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은 정말 지지적이고 그 다음에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고와 좋은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모의 사고와 행동이 자녀와 사고에 영향을 주고 또 자녀의 사고와 행동이 부모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걸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체계론적인 관점에서의 가족 기본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이제 정의와 범위인데요.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와 범위는 우리가 이제 학대가족, 이제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경제적인 단위를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초월한 전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역할과 생활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전통적인 가족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대가족, 대가족을 하죠. 두 번째, 근대 산업화와 함께 근대적 가족 정의가 생겼는데요. 우리는 핵가족, 수종가족이랍니다. 핵가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세대로 구성됐던 가족 관계가 부부 세대, 부부와 자녀 세대로 2세대 정도로만 구성된 게 핵가족입니다. 자, 현대적인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 정의와 범위도 있고 근대적인 가족 정의도 포함되지만은 현대적인 가족은 한 이불, 한 식탁, 한 지붕, 한 울타 이런 시공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 가족인 거죠. 가족의 동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우리가 너무 이게 지나치게 전통적인 또 근대적인 가족의 의미를 종언시키지 말고 진정으로 이제 가족이 주는 아름다움과 자유함을 위해 가족의 사회적 가치는 보호돼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를 위한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있다는 자각에서 보다 강화된 가족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시된 전통적, 근대적, 현대적 가족 개념은 항상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족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통적인 가족관이 이제 무너지고 단절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부부 관계는 내태등해지고 가족의 이제 보호라든지 부양 기능이 사회적인 기능으로 이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가족이 일반화돼 있고 가족 규모는 축소됐고 기혼 여성의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핵가족, 학대가족, 노인가족, 이혼가족,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 청소년 가족, 독신가족, 재혼가족, 미혼모 가족, 맞벌이 가족, 위탁가족, 혼합가족, 다문화 가족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 이전에 가족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유 기능이 있는데요. 애정성, 생식, 양육 기능이 있고요. 기초 기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산하고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것. 집안에서 이제 다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죠. 부차적인 기능으로 교육과 보호, 휴식과 오락, 종교가 부차적인 기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적인 측면에서 가족 기능, 산업화 이후에는 생산 기능이 이제 기업으로 가고 의료나 보건 기능이 병원으로 또 아동과 이제 청소년, 노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양은 이제 복지 시설로 가고 오락 기능은 이제 오락 시설로 옮겨지는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능들이 사회적 기능으로 이제 수행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런 부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족 기능을 앞에서 말했던 이제 사회적인 산업화 이전의 이제 기능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능이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기능 하면은 그 산업화 이전의 이제 기능과 산업화 이후의 기능을 두 가지 다 가족의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체계 관점으로서 가족을 대한 이해를 했는데요. 체계로서의 가족 특징은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에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체계,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체계는 부부 체계, 자녀 체계, 부자 체계,
모녀체계, 부녀체계, 모자체계 이런 다양한 체계를 형성하며 상호 우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의 구성원들은 가족 구성원들은 적응과 균형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는 그걸 벗어나서 적응과 균형, 즉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계론적 관점에서의 가족 기본 원칙, 순환적 인간성 말은 어려운데요. 부모 사고와 행동이 자녀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녀의 사고와 행동이 부모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지적인 부모는 건전한 자녀를 자녀가 있게 하고 또 기능적인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족 구성원들은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부모는 지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순환적인 인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OX 퀴즈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적 가족 정의에서 사회적 공인이라는 형식을 뛰어넘는 가족이 구성되고 있다. 옵니까? X입니까? 두 번째, 전통적 측면에서 가족 기능은 고유 기능, 기초 기능, 부차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옵니까? X입니까? 자, 세 번째,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의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체계를 형성하고 상호 의존하며 지내게 된다. 옵니까? X입니까? 여러분,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주차 1교시 가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자,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